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 10대 추리소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디서는 7대라고도 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제목 그대로 10권의 소설을 소개하는 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래 소개드릴 12권을 흔히 말해서 세계 10대 추리소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왜 10대라고 하면서 12권이 되었냐 하는 거는 그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히치콕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시작이라고 하고요. 당시 독자들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상위권에 꼽힌 작품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동점인 작품들이 몇 권 선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헌데 당시 편집부에서는 자신들이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건 힘들다고 여겼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몇 권의 소설이 공동 9위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다 보니 타이틀은 10대 추리소설임에도 12권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데 화면에 자막으로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저 역시도 처음 10대 추리소설이라고 하면서 접했던 내용은 이것과는 달랐는데 중요한 건 어찌 선정되었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추리소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등장하는 작품들은 선정된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모두 고전을 다루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왜 이 작품들이 10대 추리소설에 선정되었을까 하는 요소도 작품과 함께 언급할 거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참고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 텐데 우선은 12작품 모두를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설명드림에 있어서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맨 처음 보이는 게 엘러리 퀸 작가님의 Y의 비극이고요. 두루리 레인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리즈 중 하나인데 내용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억만장자 가문에서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여성의 남편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후 연달아 그녀의 딸 또한 누군가가 독을 사용해 죽이려 한 시도가 발생하며 이를 수사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해석이 달라지는 요소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독자 입장에서 볼 때 범인이 누굴까 하며 유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외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어찌 보면 자신의 선입견을 깨트릴 요소가 신선했던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윌리엄 아이리시 작가님의 환상의 여인인데 원제는 팬텀 레이디고요. 스코트 핸더슨이라는 남성이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자 그의 절친인 잭 롬버드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제목이 환상의 여인이냐면 사건 당시 스코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인데 그 존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요. 소설은 친구의 사형 집행일까지 줄어드는 시간 동안 잭 롬버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환상의 여인이라는 존재를 쫓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식 추리물보단 서스펜스 소설에 가깝고요. 결말에서는 상당한 반전과 재미를 주는 작품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환상의 여인이라는 존재가 왜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요소가 조금은 아쉬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 작가님의 통이고요. 소설이 발표된 시기는 1920년인데 런던의 한 부두에서 포도주 통을 끌어내리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줄이 흔들리면서 무거운 통 4개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헌데 그 중 하나에서 금화와 함께 반지 낀 여성의 손이 발견이 되고요. 내용은 이를 수사한다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작품이 당시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기존의 추리소설에서는 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이고요. 소설은 일찌감치 독자들에게 범인의 정체를 밝히고 과정은 그의 행적을 뒤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기존의 추리소설은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범인을 옥죄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 소설은 반대로 자신의 알리바이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구성이 이 작품이 최초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구성과 치밀함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 작가님의 통은 리얼리즘 미스터리의 최고봉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이고요. 흔히 비숍 살인사건 혹은 주교 살인사건이라고도 알려진 SS 반다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리스트에는 그린 살인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을 같이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면 두 작품 모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리소설의 진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범인의 동기나 트릭 같은 짜임새가 매우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해 전체적인 추리 과정을 퍼즐 풀듯이 생각하는 독자들이라면 특히 좋아할 만한 작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헌데 그도 그럴 것이 작가인 반다인 같은 경우는 탐정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보단 최대한 독자들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작가였기 때문인데 다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면 비숍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마더구스의 노랫말로 기괴한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린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뉴욕의 어느 대저택에서 처음엔 단순 절도범에 의한 범행인 줄 알았던 사건이 이후 유산과 관련된 비밀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다인의 작품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그린 살인사건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비숍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특정 요소, 수학과 관련된 방정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중 범인으로 지목되는 대상이 너무 뻔한 함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두 작품 모두 단순하게 범인을 쫓는 과정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심증과 심리로 독자들을 현혹하며 결말까지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보시더라도 이래서 10대 추리소설로 선정되었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고요.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 되는데 저는 이게 책이 이게 맞긴 맞는데 표지가 없거든요. 하여튼 우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3대 추리소설을 뽑으라고 해도 반드시 선정이 될 거라 보고요. 유명한 추리소설을 하나만 뽑으라고 해도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인디언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초대받아 오게 되고요. 이후 한 명씩 죽어 나간다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 그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고 이후 결말에 가서는 제목 맞다나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사망하는 엔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반전도 있는 작품이고요. 일반적으로 클로즈드 서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작품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은퇴한 탐정인 에르킬 포아로가 마을 의사인 제임스 셰퍼드의 도움을 받아서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친다는 내용인데 스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말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발표 당시에는 일부 요소에 있어서 불합리한 게 아니냐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추리소설 중 한 편으로 손꼽히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고요. 저 같은 경우
해문 출판사 버전으로 읽었었는데 소개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질 때 독자들은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왜냐? 범인은 독자들 자신이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등장인물 중 캐롤라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녀의 캐릭터를 발전시킨 게 이후 미스 마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심이 가신다면 이 영상 또 나오죠? 이 영상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이고요. 이든 필포츠 작가님의 붉은 머리 가문의 비극과 어둠의 소리인데 번역본에 따라서는 제목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들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요. 먼저 두 작품의 공통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트릭보다는 작품 안에 기묘한 분위기라든지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뛰어났던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력을 하나씩 뽑아보자면 어둠의 소리 같은 경우는 범인과 탐정의 대립이라는 요소가 매력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요. 붉은 머리 가문의 비극 또한 단순한 살인사건을 벗어나 전쟁이라는 시대상과 당시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두 작품 모두 악인이 나름은 매력적으로 묘사된 게 이든 필포츠 작가님만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가스통 루르의 노란방의 비밀인데 일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요코미조 세이시 작가님의 혼징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유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스탕 제르송이라는 여인이 한밤중에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게 되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유일한 통로인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쇠창살로 된 창문 또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겨진 문을 부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야 정신을 잃은 그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벽과 바닥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은 있었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소설은 작중 범인이 어느 출구로 어떻게 사라졌을까 하는 걸 찾아내는 전형적인 밀실 추리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작품의 매력은 밀실 트릭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해답을 쫓는 과정에서 작가가 독자를 얼만큼이나 현혹하나인 것에 있다고 보고요. 작가가 프랑스 분이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탐정형 캐릭터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영국 작가인 코난 도일에 대한 비아냥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그분이 창조하신 캐릭터가 당시로서는 대중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은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이고요. 내용은 사립 탐정인 필립 말로우가 우연히 테리라는 남성을 알게 된 후 그가 궁지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어서 국경을 넘는 걸 도와주게 된다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읽은 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설 자체의 내용은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필립 말로우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중절모를 쓰고 트렌치 코트를 걸친 외모에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살고요. 위기에 빠져서 상대에게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시니컬한 농담을 던지는 전형적인 하드보일드 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불륜이라든지 폭력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전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질적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사립탐정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필립 말로우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여담이지만 형사 가제트도 외모는 필립 말로우에서 따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응?
자, 마지막인데 세계 최고의 추리 소설이 뭐냐 한다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작품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절대적으로 이분 셜록 홈즈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작품 중 언급할 제목은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이 바스커빌가의 개가 되는 건데, 기존의 홈즈 시리즈라고 하면 추리가 곁들여진 모험물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서 이번 작품은 고딕 미스터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묘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작품적으로 보면 기존과는 이질적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홈즈가 등장하는 4편의 장편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어찌 되는 거냐면, 찰스 바스커빌이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하는데, 가문에는 과거 선조 중 하나가 눈에서 화염을 뿜는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었고요. 이후 후손들에게도 알 수 없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이를 홈즈에게 의뢰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기존의 홈즈 시리즈와는 다른 독특한 점을 또 하나 뽑아보자면, 작품 안에서 수사를 하는 인물이 홈즈와 왓슨으로 나뉘어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독자들은 왓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이후 후반부에 가서 홈즈가 등장했을 때 극적인 쾌감이 배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10대 추리 소설이지만 12작품 소개해봤고요. 대부분은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부분은 없었겠지만 고전을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